안녕하세요. 드라머 파드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충격적입니다. 78세 할머니의 통장에서 매달 수백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범인은 천사 같은 얼굴을 한 간병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반격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4년 봄 서울 강동구. 윤정의 할머니 78세.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째였습니다. 혼자 사는 아파트는 너무 넓고 외로웠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병원을 오가는 것도 집안일도 모두 버거웠습니다. 딸은 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전화로만 안부를 묻는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의 할머니는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후 박미숙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42세, 부드러운 미소, 친절한 말투. 첫인상은 완벽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머니를 돌봐드릴게요. 저만 믿으세요. 정의 할머니는 오랜만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좀 편해지겠구나. 첫 한 달은 천국이었습니다. 미숙은 완벽했습니다. 청소, 식사, 병원 예약까지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부러워했습니다. 정혜 씨,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요. 정혜 할머니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신뢰했습니다. 한 달 후 미숙이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병원비랑 생활비 관리해 드릴게요. 통장 하나만 맡겨주세요. 정혜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통장을 건넸습니다. 그날부터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후 정혜 할머니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80만 원. 현금 인출 120만 원. 병원비 치고는 너무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미숙에게 물었습니다. 미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어머니. 정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하지만 내가 괜한 노파심인가. 그날 밤 정혜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딸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딸은 화면 속 할머니의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엄마,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정혜 할머니는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카메라 뒤에서 미숙이 지나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달랐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정혜 할머니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정혜 할머니는 미숙 몰래 은행에 갔습니다. 3개월치 거래 내역을 뽑았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달 70만 원 인출, 둘째 달 150만 원 인출, 셋째 달 220만 원 인출.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총 44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정혜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혜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더 확인해야 한다. 증거를 모아야 한다. 그날부터 정혜 할머니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 작은 CCTV를 설치했습니다. 미숙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녹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미숙이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보험이 있어요. 나중에 딸분한테 짐 안 되게 하시려면 이거 가입하세요. 미숙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이름만 쓰시고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정혜 할머니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수익자 박미숙. 정혜 할머니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78년을 산 여자의 침착함이었습니다. 알겠어요. 도장 찍을게요. 미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정혜 할머니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CCTV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보험 서류, 미숙의 얼굴, 수익자란의 이름까지. 그날 밤 정혜 할머니는 딸에게 모든 영상을 보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도 CCTV 영상도 모두. 그리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다 처리할게. 경찰에 신고는 아직 하지 마. 일주일 후 정혜 할머니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침부터 어지럽다고 호소했습니다. 미숙은 당황하며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정혜 할머니는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들이 정혜 할머니를 진료하는 동안 미숙은 복도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간호사가 그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미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상태 안 좋아요. 지금 응급실이에요. 그 보험금 빨리 진행해 주세요. 간호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즉시 사회복지사에게 알렸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정혜 할머니 병실로 갔습니다. 할머니 간병인 분이 이상한 통화를 하시던데요. 정혜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다 계획대로예요.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증거는 다 있어요. 사회복지사는 놀랐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미숙은 병실 밖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미숙 씨. 미숙은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찰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보험 수익자가 본인으로 되어 있는데 환자분과 무슨 관계신가요?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원하신 거예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혜 할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 걸어 나왔습니다. 멀쩡한 모습이었습니다. 미숙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정혜 할머니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숙 씨, 나는 3개월 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통장에서 빠져나간 440만 원 모두 기록했어요. CCTV로 보험 계약 과정도 다 찍었어요. 당신이 복도에서 한 통화도 간호사가 다 들었어요. 증거는 이미 경찰에 제출했어요. 미숙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진심이었어요. 정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심이었으면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서 돈을 빼가지 않았을 거예요. 진심이었으면 보험 수익자를 본인으로 하지 않았겠죠. 진심이었으면 내가 죽기를 기다리지 않았을 거예요.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미숙 씨 사기 및 보험 사기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미숙은 끌려가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정혜 할머니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78년을 산 여자의 강인함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선 정혜 할머니를 보며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간호사들, 의사들, 다른 환자들까지 모두가 정혜 할머니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혜 할머니는 퇴원했습니다. 딸이 미국에서 급히 날아왔습니다. 엄마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무서우셨죠? 정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무섭지 않았어. 왜냐하면 준비했으니까. 딸은 감탄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정혜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이 들면 약해지는 게 아니야. 더 강해지는 거야. 집으로 돌아온 정혜 할머니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신뢰는 증거 위에 세워야 한다. 정혜 할머니는 새로운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이 더 많다. 한 달 후 정혜 할머니는 새로운 간병인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지인의 소개였고 모든 것을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했고 통장은 따로 관리했습니다.
정의 할머니는 배웠습니다. 신뢰는 중요하지만 확인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이가 많다고 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살아온 시간이 지혜가 된다는 것을. 6개월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미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노인들도 같은 방법으로 속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총 피해액은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정의 할머니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막을 수 없었을 범죄였습니다. 정의 할머니는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도 지켰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정의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78세의 인생.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의미 있고 여전히 계속됩니다. 정의 할머니는 수첩을 펼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지혜다. 나는 강하다. 나는 살아있다. 이것이 윤정의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78세의 간병인 사기를 스스로 막아낸 이야기. 증거를 모으고 계획을 세우고 끝까지 싸운 이야기.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준 이야기. 나이가 많다고 약한 것이 아니다. 믿되 확인하라. 신뢰하되 증거를 남겨라.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라. 여기까지 드라머 파드의 이야기였습니다. 윤정의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충격적이었나요? 감동적이었나요? 이것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지금도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간병인 사기, 보험 사기, 노인 대상 범죄.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윤정의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의심했고, 확인했고, 증거를 모았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께 알려주세요. 믿되 확인하라고. 신뢰하되 증거를 남기라고. 통장은 함부로 맡기지 말라고. 보험 수익자는 꼭 확인하라고. 이 영상이 단 한 분이라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충격적이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변에 알려야 할 분이 있다면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드라머 파드는 일상 속 진짜 이야기를 전합니다. 충격적이지만 꼭 알아야 할 이야기. 가슴 아프지만 배워야 할 교훈.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용기.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주변에 이런 일을 겪은 분이 계신가요?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제목은 완벽한 사위의 비밀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세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을 지킵니다. 드라머 파드였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